한덕수 총리는 영론을 잘 팔지 않는 그런 공직자시고, 걸어가실 때부터 보면 다 앞을 보고 가시지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을 보고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서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국민의힘 의원들 사이에서 한덕수 대행이 대선에 출마해야 된다 이런 주장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한덕수 총리 대통령 권한대행께서는 평생을 훌륭한 공직자로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한덕수 총리는 영론을 잘 팔지 않는 그런 공직자시고, 걸어가실 때부터 보면 다 앞을 보고 가시지 두리번 하시는 경우가 없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앞을 보고 이 국난을 해치기 위해서 권한대행 역할을 잘 수행하실 줄로 그렇게 알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경선에서 홍준표 시장이랑 표가 좀 분산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어떻게 보시나요? 표는 경선에서 분산도 되고 여러 가지로 같이 경쟁하는 관계니까 그런 거는 중요하지 않는데, 지금 이제 우리 국민의힘이 여러 가지로 지금 어려운 조건이 있고 또 힘들기 때문에 무조건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는 그러한 후보를 우리가 만들어내고, 또 안에서 없다면 밖에라도 모셔야 안 되겠느냐 하는 간절한 소망이 이런 이야기를 만들어낸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후보들이 최선을 다해서 뭉쳐서 반드시 이겨내겠습니다. 후보님 공약은 언제쯤 발표해 주실? 공약은 공약 지분을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공약은 그때마다 필요할 때 하겠고, 오늘도 이제 청년들이 연금 문제가 있다고 같이 또 이야기하고 있어. 여러 부분에서 특히 가장 중요한 공약이 지금 국가에 몰려오고 있는 어떤 개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만, 사실 지금 현재 현행 헌법 체계 국가 거버넌스 시스템 자체가 얼마나 문제가 있느냐 이런 문제 하나 있고, 두 번째는 바로 경제 민생, 먹고 살기가 너무 힘들지 않느냐, 이거 어떻게 해결하느냐. 그리고 세 번째는 갈라진 국론이 어떻게 통합되느냐, 이 통합의 문제. 이 세 가지 부분이 가장 큰 정책적인 방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려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한동훈 전 대표도 3년만 대통령하고 제6공화국 시대 말을 내리겠다, 이렇게 개헌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셨는데, 장관님께서는 어떤 구체적인 개헌에 대한 어떤 구상안이 있으실까요? 개헌에 대해서는 저만큼 생각한 사람이 있겠습니까? 저는 1969년 박정희 대통령 3선 개헌부터 반대해서 무기정학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유신 원법도 반대해서 잡혀가고 고문당하고 감옥도 갔다 오고 이런 세월을 50 때까지 계속했고, 87년 현행 헌법이 제정될 때는 저는 감옥에서 현행 헌법 제정되는 과정을 겪었습니다. 그때는 우리가 유신부터 50이 끝나고 87년까지는 오직 직선제 개헌 쟁취, 국민운동 본부, 그 연반식이 있던 날에 바로 시위를 했다고 해서 제가 감옥에서 2년 반을 살았는데, 이 현행 헌법은 위대한 헌법입니다. 그러나 현행 헌법이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통령이 이제 3명이 탄핵이 됐죠. 또 그 중에 이번에 또 이렇게 탄핵이 됐는데 좀 고칠 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우리 국민적 합의와 또 우리 당내에서도 논의가 있으면은 충분하게 개헌을 할 수 있는데, 그 방법이 어떤 분은 내각제가 좋다, 어떤 분은 이원 정리제다, 어떤 분은 4년 중임제다, 어떤 분은 5년 단임제가 좋다. 그런데 이 개헌 방안에 대해서는
기본은 우리나라는 대통령 직선제 이거는 바꿀 수가 없다고 봐요. 두 번째, 5년 단임도 좋지만 4년 중임제가 어떠냐. 4년 중임제도 문제가 있습니다. 그것은 과거에 제가 69년 이야기했지만은 2번만 하라는 헌법이 있는데 꼭 3번 하겠다고 개헌을 하는 그런 대통령이 또 생겨요. 2번 하다 보면 권력이 집중되고 힘이 세지니까 꼭 한 번 더 하라고 국민들 중에 일부가 이야기하고 그걸 받아가지고 무리하게 개헌을 선포하거나 여러 가지 방식으로 개헌을 또 했어요. 박정희 대통령 같은 경우. 그리고 결국은 불행한 최후로 또 맞이했어요. 이승만 대통령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점들은 굉장히 깊이 생각을 해보면서 하는 게 맞다. 그럼 단임제 쪽으로 생각을 하시는 현행 단임제도 문제가 없는데 현행 5년 단임제가 문제가 이게 국회의원 선거하고 안 맞잖아요. 시기가 안 맞기 때문에 여소야대가 돼가지고 대통령이 이번처럼 아무 일도 못하고 그리고 계속 단행만 당하고 그리고 계속 거부권 행사만 하고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런 걸 좀 극복하기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있는데 그러나 우리 국민들과 또 우리 당내에서든지 간에 여론이 합의가 된다면은 개헌을 할 때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 출마 선언문을 보면 그 개헌 관련해서 이제 말씀하신 대로 그 국회의원 임기와 대통령 선거를 임기를 맞추기 위해서 다음 대통령에 한해서는 3년 그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요. 그게 그 맞는 입장이신지 궁금하고요. 또 하나는 이제 대통합과 대연정 말씀하셨는데요. 대연정의 정치 혹시 뭐 이 대연정에 대해서 좀 하실 말씀 있으신지 궁금합니다. 그 임기를 단축하는 것을 통해서 이렇게 선거 날짜를 맞추지 않고 한다면 국회의원 300명이 다 이렇게 하는 게 맞느냐, 대통령 한 사람이 이번에 막 그렇게 하는 게 맞느냐, 어느 쪽이 살신성이 날 거냐 이런 문제인데 이번에 이제 마침 대통령이 그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다 하는 이 여론은 좀 많아요. 그러나 그게 완전히 합의가 된지 그건 모르겠고 그렇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대연정이라는 것은 뭐 예를 들면 어디까지를 말하는지 모르지만 기본은 지금 통합의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어디까지를 연정할 수 있느냐, 연정의 범위, 그거는 빅텐트라고 합니다. 어떤 빅텐트냐, 그 다음에 무엇을 서로 연정할 거냐, 이런 것은 또 구체적인 합의안이 있을 겁니다. 그건 쉽지 않았지만 DJP 같은 경우도 연정 중에 하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정도로 상당히 큰 합의가 필요하지 않느냐. 그 점은 구체적인 여러 저 생각만이 아니고 여러 정치 상황을 고려해서 잘 모색되는데 그 모색 방법은 항상 대화를 통해서 해야 된다. 그렇게 봅니다. 대통령 되신다면 당장 경선 과정에서 그러면 다른 후보와 연합이나 단일화 이런 것도 염두에 두고 계시나요? 뭐 그것도 가능하다면 좋은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후보와 연합은 이런 것들은 당연히 뭐 해야 되고 그건 기회 있을 때마다 지금 너무 후보도 많은데 해야 되는데 그러나 또 후보가 많다고 해서 뭐 억지로 할 수는 없는 거 그런 과정은 거치고 있습니다. 대통령 되신다면 야당과의 관계 설정 어떻게 하실 건가요? 그것은 제가 경기도지사를 2번째 할 때는 우리가 아주 소수당이었어요. 그래서 도지사는 저지만 의회 의원은 3분의 2 이상이 다 민주당. 굉장히 어렵죠. 그 오세훈 시장 같은 경우는 결국 이게 너무 힘들고 안 되고 무상급식 문제라는 그 문제 가지고 충돌이 돼서 그만두셨습니다. 저는 어떻게 당시 민주당하고 꾸준하게 타협을 해서 친환경 농산물
급식 방식을 도입해서 여야가 합의를 해가지고 그리고 도비로 일정한 정도의 무상급식 비용을 부담하고 합의해서 원만하게 그 문제를 해결했습니다. 저는 GTX 마찬가지입니다. GTX도 그때 다 반대했습니다. 민주당이 다 이게 말이 되는 철도냐, 지하를 뚫어가지고 그게 뭐 환기 문제는 어떻게 하고 뭐 여러 가지 사고 문제 뭐 이야기 많이 했고 서울시장님도 그때 오세훈 시장이셨는데 서울시장님도 그게 서울시 막 한가운데를 지나가면 진동 여러 가지 국착에 따르는 문제 다 문제를 제기했는데 지금 개통됐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것도 대화를 하고 세계 여러 모스크바 지하철이나 이런 데 들어가면 우리나라 GTX보다 2배 이상 지하로 더 내려가요. 100m.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현장 가보면 뭐 모스크바 그 지하철 할 때 그때는 2차 대전 바로 전이었는데 그럴 때 비하면 지금 공학 기술이 워낙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가서 보면은 그런 쓸데없는 걱정을 할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모든 문제를 대화와 근거를 가지고 접근하면 다 풀 수 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만 여쭤보세요. 한덕수에 두리번거리지 말고 좀 앞만 보고 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는 그런 적이 있는데 방금 첫 질문에 이제 전혀 앞만 보고 전혀 잘못 표현했어요. 죄송합니다. 두리번거리지 말라는 이야기를 한 적이 없고 그분은 그렇게 안 하고 앞만 보시는 분이라고 했지 두리번거린다고 해본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 감사합니다. 라디오 여기까지 방송에서는 출마를 네, 안 하시는 게 좋겠다 뭐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던 걸로 알고 전혀 있는데 나는 라디오 발언에서 라디오 발언도 다시 들어보세요. 예, 예. 누구라도 출마하실 수 있고 누구라도 해서 이재명 대표 이겨주시면 좋은 거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하고 두 번째로 출마하지 마라 이런 식의 이야기라든지 안 하는 게 좋다든지 이런 게 아니라 그분은 매우 반듯하고 앞만 바라보고 똑바로 가시는 훌륭한 공직자시다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